예, 안녕하세요. 막내딸입니다. 오늘은 지금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아침부터 바로 택시를 타고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일어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아빠가 제일 조용히 계실 때 어떤 영상을 주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주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뭘 나눌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고민하시는 거죠, 고민.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실 거냐, 이렇게 부모님, 그러니까 요양 또는 치매 가족을 케어할 때, 요양원 보낼 거냐, 아니면 내가 힘들지만 집에서 끝까지 모실 거냐, 아니면 요양원에 있지만 지금 집에 다시 데리고 올 거냐, 다시 모시고 올 거냐, 이거를 너무나 고민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물론 이제 힘내라는 말 첫 번째 많고 두 번째가 우리 김현정 구독자님께서 우리 김현정 보호자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요양원에 계시는 아빠를 모셔오려는데요.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네요. 저 또한 자신 없는데 노력 중입니다. 요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힘을 내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오고 싶다. 또는 다시 모셔오겠다라는 내용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치매 간병 10년 차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집에서 모시는 게 좋죠. 그죠? 건강이나 당연히 자식만큼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직업 정신이 투철해도 자식보다는 당연히 덜 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은 어떠냐가 중요한 거가 있어요. 보호자. 지금 우리 김현정 보호자님께서는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힘들지만 다시 모셔오겠어 하잖아요. 근데 이 내가 예전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럼 어차피 얼마 못 버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아버지를 혼자 모셨었어요. 늘. 근데 언니가 이제 와서 주말에 도와주긴 했지만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그때 모셨어요. 근데 요양원에서 아빠가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의 보호자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아빠만 다시 컴백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몇 개월 못 버티겠죠. 왜냐면 제가 요양원에 아빠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아빠가 위험해 해서 분명히 모셨을 건데 제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모시면 사실은 2개월, 3개월도 버티기는 어려워요. 물론 좀 버티면 6개월까지도 버틸 수 있는데 다시 또 요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모시고 오고 싶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치매 가족을 다시 모시고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는 앞으로의 그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비전.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바뀔 확률이 있다. 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환경이 좀 바뀌어 있다든지 그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정말 요양원을 뺐다가 집으로 오셨다가 거기서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거를 너무 반복했어요. 그게 사실은 환자한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치매 환자들한테 가장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치매 그 신경과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환자들의 환경이 바뀌는 게 제일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환경이 치매 환자들은 바뀌게 되면은 이제 가뜩이나 기억력이 없는데 이게 더 상태가 확 나빠진다고 해요.
근데 물론 저희 집도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내가 죽겠으니까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넣었다가 아빠가 요양원에서 계속 아프니까 다시 데리고 왔다가 어쩔 수 없이 반복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제가 요양원에 보셨던 건 지금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될 때가 있지만요. 요양원에 몇 번을 거듭 보냈던 걸. 근데 그 당시는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환경이 어쩔 수가 없었고 지금 다시 그 환경으로 그때로 돌아간데도 아마 또 요양원의 일부는 보내지 않았을까, 그 시간의 일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양원에 모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예를 들면 케어해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다시 모시고 오면 어차피 몇 달 있다가 또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당번은 나눠서 누가 좀 도와준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예를 들면은 그때는 주 5일, 6일을 제가 혼자 보고 이제 언니가 뭐 일요일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빠가 요양 가서 다시 모시고 올 때는 언니가 2번 이상, 3번은 평일에 한 번은 들려준다든지 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는 시간 요양보호사님을 집에서 몇 시간씩은 쓰겠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다시 모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 보호자들 분들의 마음이 요양원에 계신데 다시 모시고 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 마음이 참 공감이 갑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런 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요양원에 이렇게 모셔야 되는 시점은 보호자가 사실 견딜 수 없는 시점. 물론 보호자는 매일 견딜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잘 아는데 하지만 정말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 보호자가 나도 아플 지경이다.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렇게 요양원을 모실 수밖에는 둘 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호자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저도 그래가지고 진짜 작년에 많이 아팠어요. 이게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아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간 잠을 못 자고 막 그 회사 일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4-5시간씩 잤어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아팠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언니한테 언니도 바쁘지만 하루를 부탁하고 아예 저는 그날 집에서 쉬기도 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한 2개월? 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낮에 이렇게 평일에도 좀 더 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가지고 좀 건강이 회복되었거든요. 지금 건강이 좀 회복되었으니까 제가 살만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컨디션이면 그건 진짜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살아났다라는 거, 저의 건강도. 그래서 보호자분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환자분들, 가족분들을 어디로 모실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 주신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